네, 안녕하세요. 데르센입니다. 그 사진을 찍다 보면은 이제 조금 욕심이 생겨서 스튜디오 조명을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어떤 라이팅 세팅을 해가지고 촬영하면은 좀 이상적인 결과물이 나올까 전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오프라인 강좌를 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돌고 있죠. 거기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렌탈 스튜디오는 어떻게 빌리고 비용은 얼마 정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조명을 가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외장 플래시 강좌를 제가 지금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와 또 별개로 스튜디오 라이팅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으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느새 여러분도 스튜디오 라이팅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보고 말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라이팅 같은 경우는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인물의 얼굴 형태라든지, 그리고 윤곽선, 그리고 광대뼈의 돌출, 그리고 코 높이,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라이팅이 들어가는 각도라든지, 그리고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데이터가 딱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조금씩 변화를 줘가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취지로 제가 영상을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라이팅을 쓰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자, 카메라의 모드는 반드시 수동 모드로 촬영하셔야 됩니다. 물론 조명 중에서 이제 TTL 기능, 그러니까 자동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대부분 스튜디오 조명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촬영할 수 있는 아웃도어용 조명에 그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반자동 모드로만 찍어도 나는 우수한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어. 스튜디오에서는 그거 해당 안 됩니다. 절대로. 왜 그러냐면은 반자동 모드라는 것 자체가 카메라가 적정 노출을 맞춰버리죠. 근데 거기에서 라이팅이 세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노출 오버가 뜨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동 모드로 촬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를 렌탈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인물 사진용 스튜디오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제품 촬영 전용으로만 만들어 놓은 스튜디오고, 사실 고정 업체가 있다 보니까 조명 세팅이 거의 변하지 않게끔 제가 세팅을 여러 개의 조명을 깔아 가지고 세팅을 그 자리에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변하지 않고 인물 사진은 거의 안 찍습니다. 거기서 거의 안 찍는 건 아니죠. 아예 안 찍죠. 그래서 일로 할 때나 어떤 제가 필요한 사진이 있어가지고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스튜디오를 렌탈을 하게 되는데, 렌탈 비용 같은 경우는 업체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좀 많이 다르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간당 25,000원에서 4만원 선, 요 사이 안에는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업체들을 홈페이지로 검색하셔가지고 렌탈 스튜디오, 서울 렌탈 스튜디오, 대구 렌탈 스튜디오, 그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건 선정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로 물어보셔야 되겠죠. 거기에 조명 사용할 수 있나요? 배경지눈이 있습니까? 아니면 호리조널이라는 거 있나요? 호리존이라고 해서 이제 목재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라운드를 지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조명 사용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요. 그런 거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스튜디오 라이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상태로? 너무 그쪽이 아니라 정면에서 조금만. 되게 좋았어요, 방금. 지금 오른팔에 들어간 손 있죠? 그거 조금만 올려줘요. 너무 많이 올렸다.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좋고. 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데르센입니다. 자,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이러한 조명을 사용하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도착하시게 되면 조명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오시면은 이제 사장님한테 먼저 얘기하세요. 자, 이렇게 동조기를 빌려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동조기를 카메라에 연결해야지 얘가 조명이 터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전원을 켜죠. 전원을 켜고 먼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순간광이 나가는 거고, 두 번째는 모델링 램프라고 해가지고 사전의 빛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조명입니다. 모델링 램프가 순간적으로 꺼지면서 순간광이 세게 한번 탁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이 두 개의 다이얼을 이용해가지고 순간광의 세기, 그리고 모델링 램프의 세기를 조절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모델링 램프가 세지게 되면 그만큼 모델링 램프의 빛이 세지게 되면은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빛이 들어가는 범위를 식별하기는 쉬운데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인물 주변에 너무 이렇게 근접해서 이걸 설치하게 될 경우에
얼굴의 유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빠르게 도드라질 수 있어요. 좀 시간이 지나야지 이제 그런 기름기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심지어 더운 날 같은 경우는 땀이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한 온도가 조금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 일단은 제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델링 램프의 광량을 제가 조절할게요. 너무 세네요, 이거는. 한 이 정도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순간광인데, 순간광은 최대 광원까지 올립니다. 최대 광원까지 올리고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은 빵 하고 터지게 되죠. 그리고 삑 소리가 나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재충전이죠. 순간광이 딱 터지고 나서 재충전이 다 됐다는 거 신호고,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물에게 이 라이팅을 조광을 해주게 되겠죠. 이 모델링 램프가 이렇게 들어와요. 모델링 램프가 들어오고, 이 모델에게 이렇게 조광을 하게 되면은 빛의 방향에 따라서 들어가는 빛의 양이 달라지고, 들어가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누르고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이제 미리 사전에 조명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말이죠. 근데 이게 없다면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외장 플래시가 그래서 다루기 힘들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모델 램프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걸 가지고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측면에다가 이렇게 두고 한번 찍어보면 되겠죠. 동족이라는 걸 이제 사장님한테 빌렸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구입하셨다면 이것을 카메라에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장착을 해주면은 이제 모든 촬영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테스트 버튼이 있어요. 동족이에 테스트 버튼을 눌러보면 땅 하고 터지겠죠. 자, 이건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자, 제일 선명한 사진을 찍기 위함이니까 ISO 감도는 100으로 두겠습니다. 제가 ISO 감도 100으로 두고 조리개는 8 괜찮네요. 셔터 스피드 125분의 1초로 걸어둡니다. 그리고 한번 찍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카메라 보고 오케이. 자, 찍었어요. 엄청나게 밝게 나올 거예요. 네, 역시 마찬가지 엄청나게 밝게 나왔죠. 자, 밝게 나왔으면 간단해요. 여기 조명의 광량을 줄이면 되겠죠. 자, 조명의 광량을 이렇게 줄입니다. 자, 줄이면 자동으로 한번 조명을 내보낼 거예요. 왜? 완충된 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광량을 줄였으니까 완전히 다 내보고 새로 충전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회로가 그렇게 이제 자동으로 시스템이 돼가지고 광량이 조절되는 대로만큼만 보내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찍어 볼게요. 광량을 줄였으니까, 자, 찍으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죠. 자, 이제 적정 노출이 됐어요. 자, 적정 노출이 됐는데,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상관없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적정 노출을 맞춘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똑같아요. 외장 플래시 강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얼굴이 빛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까지 조금 보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반사판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갖다 대면 되겠죠. 폼보드 같은 거나 반사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 세우면 좋겠긴 하겠죠. 근데 세우지는 못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다른 조명에 소프트박스를 그냥 옆에다 두기만 해도 반사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지금 전원을 꺼놨어요. 제가 지금 터지지 않게 해놨는데 이거 보면은 소프트박스라 그러거든요. 이거 보고 소프트박스에 반사가 된 빛이 얼굴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것을 그대로 인물에게 이렇게 가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지고요. 한 번 더 찍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네, 이전 사진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음영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 선택했죠. 제가 하나만 딱 설치했는데 이거 보고 이제 메인 광원이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이제 키 라이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나머지 보조 라이팅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각각의 라이팅의 명칭이 붙게 되는데, 이거 말고 옆에 이렇게 반사 형식으로 아까 전처럼 이렇게 빛을 보충해 주는 걸 가지고 필라이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헤어 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헤어라이트라고도 하죠. 배경 쪽으로 이제 쏴주는 거, 배경을 쏴주게 되면 좀 더 흰색으로 표현되지 않을 겁니까? 그러니까 배경을 쏴주는 라이트를 가지고 백그라운드 라이트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첫 시간에 이것을 다 하게 되면은 이도 저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메인 라이트 하나만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라이팅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이 가장 기본적인 라이팅 기법으로 해서 렘브란트 라이팅 기법이라고 하죠.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조명 기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진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얼굴이 전체적으로 하얗게 날아가는 사진 같은 경우는 특정 뭐 뷰티 사진이라든지 그런 사진에 어울리고, 사실 일반적인 사진에서는 그렇게 어울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명 기법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사진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얼굴의 윤곽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도 중요하지만 조명을 쓸 때는 그림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기서 라이팅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코 옆쪽에
이쪽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고 이쪽은 환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코 아래쪽 그리고 턱선 이런 부분도 윤곽선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찍어보면 되겠죠. 일단 찍어보고 조절하면 돼요. 일단은 카메라 보고, 자, 찍었어요. 찍으니까 머리가 지금 이쪽이 너무 내려, 한쪽이 너무 내려왔어. 한쪽이 눈을 이렇게 덮고 있어요 지금. 자, 됐어요? 네, 다시 카메라 보고, 괜찮네요. 자, 그냥 무표정으로 갑시다. 조금, 그쵸. 그거 괜찮네요. 그 표정으로 갑시다. 오케이? 자, 찍으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 인물 왼쪽에 삼각형 모양의 빛이 들어간 부분만 이렇게 부각이 되죠. 자, 이거 보고 렘브란트 라이팅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명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형광등이 대부분 이렇죠. 우리 바로 위에 있으니까.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눈 밑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가 생기고 코가 있으니까 코에 맞은 빛 때문에 이 아래쪽에도 그림자가 생기겠죠. 설명이 긴데 한번 찍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찍어볼게요. 오케이. 찍으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눈 밑에 그림자가 생기고, 그리고 머리카락 밑에도 그림자가 생기고, 그리고 코 밑에도 그림자가 생기고, 턱 밑에도 상당히 짙은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 보고 뭐라냐면은 맞다. 자, 이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 어떻게 알아요? 배웠어요? 그래. 이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 파라마운트 라이팅 기법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코 밑에 보면 나비 모양의 그런 그림자 있죠. 이거 보고 그래서 버터플라이 라이팅 기법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마운트라는 회사에서 이런 조명 기법을 많이 쓴다고 해서 이렇게 물에 대한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반사판이 이렇게 되면 이 모양 자체가 어때요? 그죠? 조개 껍질 모양이죠. 그래서 클램쉘 라이팅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밑으로 각을 줘가지고 라이팅이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인물 쪽으로 빛이 조각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렘브란트 라이팅 기법 있죠. 그걸 활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아까 전에 이제 상단에 좀 올려서 각을 줘가지고, 그리고 하단에 반사판 이런 걸 대가지고 촬영하시는 것이 좀 쉽게 촬영할 수 있고 재미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하나만 활용해서 하는 법을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보조 조명 아니면은 반사판 그리고 노출계, 사실 스튜디오를 이제 막 차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제 스튜디오 조명에 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강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